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C 노선 건설 계획이 지난달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GTX 정거장을 자기 지역에 들어오게 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역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GTX 종점을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아닌지 이지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GTX-C 노선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서울 도심을 관통해 수원을 잇는 노선으로 총 10개 정거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자기 지역에 정거장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두천시 역시 마찬가지. GTX-C 노선의 종점을 동두천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두천시는 70년 동안 안보를 희생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가 지난해 11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 회의록입니다.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을 지자체가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노선 연장에 희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동두천시는 정거장을 추가 건설해도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역을 GTX로 이을 경우 기존 1호선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로를 깔 필요가 없고 역사 역시 기존 역사를 리모델링하면 된다는 겁니다. 덕정하고 연결은 지하가 아닌 현재 노선, 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어가고 다만 동두천역의 역사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성은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GTX 동두천역을 이용할 승객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동두천시는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와 시공사를 설득해 GTX 동두천 연장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헬스장처럼 영업이 금지됐던 업종의 업주들은 문을 열고 닫는 건 생사가 오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집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었죠.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현장은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헬스장 업주들을 만나봤습니다. 은평구의 한 프랜차이즈 헬스장. 트레이너 김유진 씨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영업금지 완화 조치를 반겼습니다. 일단은 좀 오랜만에 일을 해가지고 되게 일단 좀 기분도 좋고요. 다른 회원님들도 아무래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조금 더 열정적이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기대감은 잠시, 불안감이 더 큽니다. 언제 또 일이 끊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 11월과 12월 사이 수입은 70% 가까이 줄었고 관리하는 회원 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평균 120명에서 150명 정도를 관리했거든요. 지금 이제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되고 있어요. 반 정도가 가까이 빠져나간 거죠. 은평의 또 다른 헬스장. 회원 4-5명이 마스크를 끼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 업주도 영업 재개를 반기면서도 언제든 다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 문을 열긴 열었으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좀 기대는 하고 있죠. 지금 잠깐 풀어준 거지 나중에 얼마든지 또 닫을 수 있다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조심하고는 있는데. 임대료 등 한 달 고정 지출이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문이라도 열어야 다만 얼마라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은 또 일주일 먼저 열었잖아요. 회원권은 반값 행사를 했었거든요, 걔네들한테. 그래서 신규가 3명 있었어요. 근데 3명이 이제 한 달에서 4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저희가 고정 지출이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 동안 이제 12만 원 벌었어요. 신규 회원은 없는데 기존 회원들의 이용권마저 일괄 연장을 반복하다 보니 1년 내내 적자인 셈. 실제로 문을 열고 닫고 반복한 지난 1년 동안 은행빚만 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은행 대출만 3번, 대출금은 1억 원에 달합니다. 285명이었는데 237명, 그 다음에 200명. 회원권이 빨리빨리 소진되고 그 다음에 재등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원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저희가 계속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냥. 40여일 만에 문을 연 헬스장.
오랜만에 되찾은 일상에서조차도 자영업자들은 마음 놓고 웃을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노래방이나 PC방 등 영업 금지 조치된 상인들이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뜨겁습니다. 1차 때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때 지원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지원이 돼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31조 원, 부가가치 유발은 최대 14조 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6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는 추산입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6천억 원이나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선별 중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별 지급을 하다 보면 행정 비용이 생기게 되고 이는 사회적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보니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받는 사람보다도 힘든 상황인데 그게 내가 해당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 박탈감도 좀 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채워지는 나라 곳간이 거덜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좋지만 그건 또 세금 낭비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못 쓸 거니까. 저는 근로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계층보다는 좀 취약계층 쪽에 그런 지원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보다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부 여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고가는 끊임없이 보물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다. 일명 화수분론을 제기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거용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 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퓰리즘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재정 적자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이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뒷사람이 이제 퍼질러 온 거 치우지 않는 좀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 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전도민 1,399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안에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조 4천억여 원으로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충당했습니다. 경기 지역 스쿨존이 부적합 교통표지에 불법 주차까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345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적합 시설 790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73.9%인 255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면 표시 부적합 297건, 불법 주정차 12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부적정 시설물이 적발된 12개 시군에 3월 개학 전까지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설물 관리가 미흡하고 과토를 부적정하게 부과한 시군이 대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표지판, 노면 표시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서 보행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토료를 부과해서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학교별로 졸업식을 하느라 시끌벅적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 풍경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꽃다발을 주고 사진을 찍으며 축하해주던 졸업식 대신에 온라인으로 축하 인사와 작별의 아쉬움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졸업식을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능 시험 이후 조용했던 고3 교실이 오랜만에 시끄럽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졸업장과 앨범을 미리 받기 위해 학생들이 모인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반가운 안부를 전하고 담임 선생님은 고생한 제자를 위해 졸업을 축하하며 장미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수험생활 하기가 버겁고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줘서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요. 졸업은 또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선택한 각자의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 활기차고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만남도 잠시, 짧은 만남을 달래기 위해 학교에선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졸업생 모두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사진을 찍으며 아쉬운 작별을 고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졸업식을 친구들과 함께 못 마쳤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아쉬운 마음도 커요. 올해 친구들을 많이 못 보기도 했고 졸업식 때 사진을 같이 못 찍는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이나마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고 코로나 잠잠해지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졸업식을 택한 이 학교에서는 졸업장과 졸업 앨범을 사전에 나눠줬습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 반별로 시간차도 뒀습니다. 졸업식 행사는 동영상으로 제작해 졸업식 당일 온라인으로 배포했습니다. 전교생 대표가 받는 상장 수여식과 후배들이 불러준 졸업식 노래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와 선생님들의 응원 메시지도 영상으로 전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게 된 졸업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호랑이의 눈으로 또 소의 그 걸음으로 호시우보하는 그런 자세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꼭 달성하기 바랍니다. 강당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던 후배의 송사와 졸업생의 답사도 모니터로 전해집니다. 선배님들이 닦아놓으신 그 길 때문에 저희가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선배님들만큼 좋은 선배로 기억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졸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모든 부영고등학교 선생님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걸음 더 성장해 졸업이라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 한 해를 마감했던 학생들은 비대면 졸업식으로 마지막 학사 일정을 마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겨울철 도로에 내린 눈이나 비로 도로면이 얇게 얼어붙는 현상을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1월이 블랙 아이스 현상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서지고 옆으로 쓰러진 승용차와 트럭이 도로 위에 뒤엉켰습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에도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집니다. 결국 차량 40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지난 겨울 강원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속도가 줄어들기는커녕 되려 방향을 잃어 20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원인은 모두 블랙아이스, 도로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얇게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얇고 투명한 얼음이 검은 아스팔트에 그대로 비쳐 눈으로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운전자에게는 도로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5,042건. 특히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1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전 6시에서 10시에 전체 사고의 40%가 집중됐습니다. 이렇듯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낮은 새벽과 오전 시간에 햇빛을 많이 받지 않는 터널 출입구 등에 주로 발생합니다. 얼음판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실험. 시속 80km로 달리던 차량은 곡선 구간에 진입하자 쭉 미끄러집니다. 제동장치도 말을 듣지 않아 차량은 몇 바퀴를 돌다 차선을 이탈하고 맙니다. 반면 40km 이하로 달리던 차량은 뒷바퀴가 조금 미끄러질 뿐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멈춰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에는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간혹 다리 위를 올라가셔서 감속을 하시게 되면 이미 빙판길에서 감속을 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오히려 미끄러지는 현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 위나 굽은 도로, 터널 등을 진입하시기 전에 미리 충분히 감속하시는 것이 블랙아이스의 안전운전 요령이 되겠습니다. 도로 위에 불청객이라고도 불리는 블랙아이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여러 시스템이 이목에 모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노력 함께 보시지요.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 최초로 긴급 차량 우선 통과 교차로 신호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번 신호 시스템은 오는 6월까지 도입될 예정인데요. 긴급 차량 출동, 현장 도착, 병원 이송까지 평균 4에서 50% 통행 시간 단축 효과가 예상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뿐 아니라 소방관의 안전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해봅니다. 포천시가 080 콜체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QR코드 입력의 불편함과 수기 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 정보의 부정확성 등의 문제 보완을 위해 마련된 건데요. 출입시설에 부여된 안심번호에 전화를 걸면 출입 기록이 전산지능망에 기록되고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통신 비용은 모두 시에서 부담합니다. 연천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인력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참작해서인데요. 지난 연말까지 연천군에서 농업인들이 받은 임대료 감면 혜택은 총 3,993건, 1억 61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경기도가 가정폭력이나 결식 등 위기에 놓인 아동 17명을 찾아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해 만 3세에서 6세 아동 가운데 위기 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발굴된 아동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긴급 의료비와 주거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동네별 통장과 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 여부와 양육 환경 등을 확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